여러분 안녕하세요. FMTV 굿쌤입니다. 여러분 최대 최소 문제 좋아하십니까? 최대 최소 문제는 사실 풀이법이 딱 정해져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최대 최소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최대 최소 문제가 이제 좋아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최대 최소 문제는 지금 우리가 1학년이라는 가정을 한다면 1학년 1학기라는 가정을 한다면 사실 최대 최소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이차함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최대 최소를 그러니까 1학년이 아닌 2학년, 3학년까지 다 통틀어서 한번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최대 최소 문제는 첫 번째, 무조건 뭐뭐의 최대값. 최대를 라지 m, 최소를 보통 스몰 m이라고 하죠. 뭐뭐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 뭐뭐의 식을 만드는 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PQ의 길이의 최소값이 뭐다 나왔으니까 PQ의 길이의 식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PQ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니까 PQ 길이 식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문제만 그냥 읽어보고 최대나 최소가 나오면 그 앞에 있는 놈의 식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목표를 잡아두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들어 놓은 이 식을 보고서 어떻게 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 그럼 뭘 알고 있어야 선택을 하겠죠? 자, 선생님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등 수학에서 최대 최소는 99% 정도 이 중에 하나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5개나 돼.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지만 결국 두 가지로 줄여지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요겁니다. 얘도 이제 2차 함수 파트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보통 문제를 풀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1학년 1학기까지 1학년 1학기까지 배운 학생들은 무조건 이것만 나옵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두 번째부터는 이제 산술기하, 산술평균, 기하평균 또는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 이용해서 푸는 거. 그 다음에 부등식의 영역. 그 다음에 미분. 보통은 이 5가지에서 거의 100%라고 하긴 그렇고 99%는 출제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부등식의 영역 이거 교과 과정에서 빠졌죠. 그래서 배울 필요 없고 얘네들은 이제 1학년 2학기에서 배우기 때문에 1학기인 현재는 얘 공부할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1학년 2학기가 됐을 때 얘네 둘을 더 배운다면 얘는 시험 때만 중요한 거고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얘를 쓰면 좀 편한 문제, 얘를 써야만 풀리는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건 사실 그냥 몇 개만 암기해 두면 되는 거고 거의 대부분이 산술기하를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2차 함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약 1학년이라면 2차 함수 아니면 산술기하로 모든 최대 최소는 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올라가고 미분을 배우게 되면 이 2차 함수를 안 배우고 2차 함수를 쓰지 않고 써도 되는데 미분으로 그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2차 함수를 버리고 미분과 산술기하로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최대 최소 문제는 어떻게 푼다? 최대 최소 문제는 뭐뭐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러면 그 뭐뭐의 식을 만든다. 첫 번째. 두 번째, 선택을 한다. 그 식을 보고서 선택을 해서 푼다.
근데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결국은 2차 함수와 산술기하냐 또는 선택입니다. 자기의 미분과 산술기하냐 요 정도의 싸움이 될 겁니다. 물론 미분을 안 배웠고 산술기하를 안 배웠으면 당연히 2차 함수로 끝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요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은 이 식을 보고 한다. 그럼 이 식이 어떨 때 2차 함수를 쓰고 어떨 때 산술기하를 쓰고 어떨 때 미분을 쓰느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떨 때 2차 함수를 쓰느냐? 2차 식이 나왔을 때 쓴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2차 식이 나오면 2차 함수를 생각해야 된다. 산술기하는 언제 쓰느냐? 산술기하는 요게 요렇게 돼야 맞겠네요. 산술기하는 언제 쓰느냐? 역수관계가 나오거나 여기서 완벽한 역수 2분의 1과 2 이런 개념이 아니고 a분의 4와 a 이런 식으로 역수관계의 합이 나올 때 요럴 때 이제 산술기하를 많이 쓰죠. 또는 합을 알고 있는 두 미지수 또는 곱을 알고 있는 두 미지수가 나왔을 때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최대최소를 이용하는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요 식을 딱 구했을 때 2차 식이다. 그럼 2차 함수로 그냥 푸는 게 편한 거고 물론 그 2차 식도 산술기하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이 역수의 합이 나왔다. 또는 합을 알고 있을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해라. 또는 곱을 알고 있을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산술기하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배운 학생들은 어떤 식, 2차식, 3차식, 4차식 등 다항식이 나왔을 때 또는 여러 가지 지수로 삼각함수 등등의 식이 나오면 미분으로 문제를 보통 해결하게 되죠. 자, 요거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강조합니다. 뭐뭐의 최대값 구해라, 뭐뭐의 식을 구한다. 첫 번째. 그럼 그 식을 쓸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미지수라는 게 필요해요. 미지수. 그러니까 미지수를 잘 잡아줘야 되고 미지수를 잡을 때는 숨은 범위가 없는지 범위를 꼭 체크해 줘야 됩니다. 이걸 빠뜨렸네요. 다시 정리합니다. 뭐뭐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러면 뭐뭐의 식을 만든다. 그리고 그 식을 만들 때는 당연히 미지수가 필요할 텐데 그 미지수는 숨은 범위가 있다면 꼭 찾아줘야 된다. 또는 범위가 대놓고 나왔다면 그 범위를 꼭 적용시켜줘야 된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식을 보고서 2차 식이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역수관계면 산술기하, 합을 할 때, 곱을 할 때면 산술기하, 그 다음에 3차 식이나 4차 식 등등 다른 식, 얘네들로 풀 수 없는 식이 나왔을 때는 보통 미분을 이용해서 푼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분 PQ의 길이를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PQ의 길이의 최소값이니까 PQ의 길이 식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러면 PQ 길이 식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미지수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잡아 보겠습니다. 그럼 PQ 식이라는 것은 B 빼기 A 값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러면 미지수가 몇 개니까? 2개니까 식을 몇 개 만들어야 된다? 2개 만들어야 이게 풀리겠죠. 근데 얘는 방정식을 지금 푸는 게 아니라 이거의 최대 최소를 푸는 거기 때문에 관계식 하나만 찾아서 얘를 2차식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B면 여기도 B다. 같은 X축에 평행하게 그렸으니까. 그럼 A를 이 식에 대입하면 A제곱 플러스 1이 B다.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 대신에 집어넣어보자. 그럼 어떤 식이 됩니까? PQ라는 식이 A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식을 만들었습니다. 식을.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보고서 2차 함수로 풀 거냐 산술기하로 풀 거냐를 선택해 주셔야 되겠네요. 아직 우리는 미분을 안 배웠으니까.
그리고 코시 슈바르츠도 뭐 거의 안 써먹어요, 얘는. 그러니까 알고, 그 유형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분이냐? 아니, 미분은 안 배웠으니까 2차 함수냐? 산술기냐냐? 2차식이니까 2차 함수로 풀래. 그러면 2차 함수의 최대치에서 풀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미지수 잡아줄 때 선생님이 뭐 주의해야 된댔죠? 미지수에 범위가 있다면 범위를 꼭 생각해야 된댔어요. 만약에 숨은 범위가 있다면 그 숨은 범위까지도 체크해서 찾아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냥 이 A라는 애가 지금 미지수인데 이 A라는 애는 이 2차 함수 위에 어떤 점이든 상관없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위에 한 점이라고만 나왔기 때문에 A는 모든 값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값이 가능한 A이기 때문에 범위는 그냥 모든 실수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A 값이 모든 실수일 때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죠? 꼭지점에서 나오죠. 그래서 뭐 그냥 바꿔서 풀어본다면 이런 식이 나오겠네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A가 2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질 때 최소값은 4분의 3이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강의다 보니까 선생님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푼 거고, 여러분들 이건 아시죠?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최소값 구할 때는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두 2차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7과 gx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가 있다. 그림과 같이 4점 a, b, c, d를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A값. 자, 둘레 길이의 최대 값이 아니고 최대가 되도록 하는 A값. 어쨌든 최대가 되는 그 주어가 둘레의 길이입니다. 둘레의 길이.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냐? 첫 번째, 둘레 길이 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둘레의 길이 식, 미지수를 이용해서. 두 번째는 그 식을 보고 무슨 식이 나올까요? 예상해 봅시다. 2차식 나오겠죠?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둘레의 길이 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미지수를 잡아줄 건데요. 미지수는 얘는 2차 함수식이 돼야 되니까 한 문자에 2차식이 나와야 되겠죠. 2차식이. 한 문자 2차식이 나와야 2차 함수식이 될 테니까. 물론 미지수는 여러 개 잡으셔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한 문자의 2차식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뭐 처음부터 설정을 하시던지 아니면 미지수 여러 개를 잡은 다음에 한 문자로 통일해서 바꿔주시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얘가 fx인데 뭐 요 점을 선생님은 보통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땐 1사분면 위에 있는 교점 같은 것을 미지수로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을 A라는 애가 잡혀 있네요. 얘가 미지수를 A라고 잡아줬네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 점을 요 B라는 점을 A, GA라고 했는데 GA라는 게 여기다 A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5라고 써줄 겁니다. 물론 A도 잡아줄 거죠. A라는 좌표는 여기가 지금 X좌표가 A니까 대입하면 A, A제곱 마이너스 7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C라는 점은 지금 마이너스 A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A. 그러니까 C라는 점이 마이너스 A, 요 GX 위의 점이니까 마이너스 A 대입하면 어차피 높이는 똑같겠죠.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5가 되고, D라는 점은 마이너스 A, 얘랑 똑같겠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레 길이 식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지금 노란색 a랑 마이너스 a니까 이 길이는 2a가 되겠죠. 이 2a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으니까 일단 4a가 있겠네 라고 잡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길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요 길이. 자, 이 분홍색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위의 좌표에서 아래 좌표 y좌표를 빼주면 그 길이가 나오는 거죠. 2a제곱 플러스 5에서 a제곱 플러스 7 a제곱 마이너스 7을 빼주면 저런 식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12라는 식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바로 둘레라는 값의 식입니다. 그러면 식 잡았을 때 항상 뭐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요? A의 범위가 있는지 또는 없어도 숨겨진 범위가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다행히 문제에서 범위를 주었네요. 아, A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구나.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이 2차 함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범위가 나온 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축, 꼭지점이 되는 거죠. 꼭지점의 x좌표.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내림차순 정리 한번 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y는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둘레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꼭지점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3분의 2죠. 3분의 2. 근데 이 a 값이 3분의 2일 때 뭐가 생긴다? 최대가 된다. 위로 블록이니까. 그리고 이 3분의 1을 대입한 게 그 최대 값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얘는 이 범위 안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굳이 마이너스 2a분의 b를 생각해 놓으면 여기서는 지금 a 값만 최대가 되는 최대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최대가 되는 a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얘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 안 한 학생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요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죠.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4 돼야 4a 나오고 그리고 이거의 반의 제곱 그러니까 3분의 2의 제곱 9분의 4 더해줬으니까 빼줘야 돼서 9분의 4 뺄 때 곱해서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9분의 4랑 마이너스 3을 곱한 놈이 여기에 나오겠죠. 그래서 3분의 4 그리고 원래 있던 12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의 a 빼기 3분의 2의 제곱 플러스 3분의 4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a가 3분의 2일 때 최대값 3분의 40이 나온다. 저 넓이의 최대값은 3분의 40이다. 근데 얘네 둘 다 구하라고 한 게 아니고 둘레의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a 값만 구하세요 했으니까 a가 얼마일 때? 3분의 2일 때 나온다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최대 최소 크게 어렵지 않죠. 최대 최소 문제는 무조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구해야 되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그것의 식을 만든다. 그 식을 쓸 때는 미지수가 들어갈 텐데 미지수가 나오면 범위 같은 걸 꼭 생각해 줘야 된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식을 보고 나는 어떻게 최대 최소를 구할 건지를 풀어나간다. 근데 그 식을 봤을 때 2차 식이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방금 푼 거 그리고 역수가 합이 나왔다. 역수의 합이 나왔다. 또는 합을 할 때 곱해 또는 곱을 할 때 합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산술기하로 쓴다. 그리고 코시-슈바르츠나 이제 미분은 아직 안 배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그 미분의 최대 최소랑 코시-슈바르츠의 최대 최소를 배우셔야. 그리고 산술기하도 지금 안 했습니다. 산술기하의 최대 최소도 배운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최소 문제 굉장히 수학에 많이 나오는 활용 문제죠. 그 활용 문제의 첫 번째인 최대 최소 오늘 한번 해결해 보았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